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책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이 책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오늘은 겟스마트라는 신규 저서예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세계적인 동기학, 동기부여 쪽에서는 세계적인 저자죠. 예, 가장 몸값이 비쌉니다. 한 시간에 몇 억씩 받아요. 강연료만. 그만큼 대단한 분이고요. 저도 이분 책은 나오는 족족 다 읽습니다. 이 책을 진행할 건데, 원래는 여기 뒤에 있는 책들을 먼저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책을 얼마 전에 구매해서 봤는데 너무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특히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내용은 너무 빨리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먼저 진행하게 됐습니다. How to Think and Act Like the Most Successful People. 가장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요. 겟스마트, 이거는 딱 그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최단거리형 노력의 힘. 즉 뭐냐면은 내가 뭔가 노력을 했을 때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좋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 못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이러잖아요. 이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즉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만의 방법이 있는데 그들은 최단기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통적인 이 성공 요인들이 있더라. 이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한테 너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여러분들 누구나 아셔야 돼요.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이라면은 동기부여 쪽에서의 저자, 성공학 쪽, 우린 성공학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지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라는 거, 특히나 많은 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의 상당수 부자, 한 20%의 부자는 네트워크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요, 성공학을 근간으로 해서 항상 네트워크를 사업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학을 또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이 책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상당수가 또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갖고 있고 전 세계 1위 국가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국가인데 그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 즉 이 성공학을 근간으로 하는 바로 나는 성공하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모일 수 있는 좋은 기제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저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잘 사는 나라들 보면요, 그들 나라들은 이 성공학이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는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특히나 미국이라는 나라 굉장히 발달이 돼 있죠. 저도 그래서 성공학 관련된, 즉 끌어당김의 법칙을 근간으로 한 성공학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제 평생이요. 그래서 이런 책들 독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은 끌어당김의 법칙 책은 아닌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 한번 읽어드리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도움이 되든 해가 되든 당신의 믿음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과 그 방식을 결정한다. 중요하죠.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은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대로 본다. 당신 삶에 놓인 모든 것이 당신이란 사람이 스스로 끌어당긴 것이다. 이래요, 다들. 당신은 스스로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므로 삶을 바꿀 수도 있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럼 여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세대의 가장 큰 혁신은 내면의 마음가짐만 바꿔도 삶의 외적인 면을 바꿀 수 있다는 깨달음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이 깨달음을 사실상 안 세대가 얼마 안 됐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생기면서 이 성공학이란 분야가 막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으니까 저희 세대가 아마 1, 2세대 정도 될 겁니다. 이 성공학이에요. 기존에는 귀족이라든지 그런 분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 성공학을 근간으로 해서 성공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들이 그분들한테는 반갑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전 같으면 여자분들 공부 안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천민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분들 공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똑똑해지면 어때요? 나라는 발전하겠지만 나는 싫거든요. 나 같은 똑똑한 사람은. 그래서 이 성공학은요,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180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됐는데 지금은 이제 성공학이라는 하나의 장르가 이렇게 멋지게 자리 잡고 있죠. 이 책은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바로 본 거는 되게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요 앞장에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책은 좀 두꺼운 편은 아니고 일반적인 저희 책인데, 한 책을 읽으면 보통 한 20페이지 정도가 핵심인데, 이 페이지는 핵심이 너무 많아서 한 두세 번 쪼개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요, 미래부터 결정하라. 오늘은 그 다음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요, 행동이 전부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는가, 그 얘기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말하고 바라고 희망하거나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특히 유혹에 맞닥뜨릴 때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성공에 빨리 도달할 때요. 그 사람들이 성공을 빨리 도달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람들이 유혹에 맞닥뜨릴 때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행동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다. 내 일과 인생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어. 그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 생각까진 좋아요. 하지만 그의 행동을 관찰하면 출근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직장에 도착하고, 퇴근 시간 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으려고 서둘러 집에 간다. 행동을 바탕으로 볼 때 그의 목표는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TV를 보는 것이다. 맞잖아요? 이분은 성공하고 싶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직장에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바라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은 거의 없고, 집에 가서 TV를 빨리 보려고 열심히 집에 가는 거, 직장에도 늦는 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그가 퇴근한 후 밤마다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내가 어떤 목표를 가졌을 때 그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행동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한 이치인데 이걸 갖다가 정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래의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낮은 최하층의 시간 전망은 몇 시간, 요거 읽기 전에 요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무엇일까? 핵심입니다. 움직이는 말이 많고 경우의 수가 많은 체스에서 승리하려면 상대방의 말이 어디로 움직일지 정확히 예상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세돌 씨가 바둑을 둘 때요, 몇 수까지 앞을 바라볼까요? 엄청나게 바라보겠죠? 한 적어도 20수에서 한 100수까지도 바라보지 않을까요? 상대방을 어떻게 두었을 때 어디까지 가겠다. 이게 바둑 기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알파고는 더 하겠죠. 바둑 둘 때 보면요, 잘 두는 사람과 못 두는 사람 딱 보면요, 어떤 사람은 공격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그런 사람들은 절대 바둑이나 체스에서 절대 성공 못합니다. 상대방의 수를 보면서 이건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 이런 수를 공략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둑에서도 승리하는데, 인생에서도 승리를 이분들이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삶에서도 당신의 성공은 판을 읽어 궁극적인 성공이나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수를 둘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또 중요해요. 에드워드 벤필드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사회적, 그다음 경제적 신분 변화에 대해 50년간 연구를 했대요. 근데 이분에서 딱 보니까 자기 세대에 아주 가난한 사람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 궁금했었던 거예요. 벤필드 교수는. 왜 이런 일들이 소수에게만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2015년 현재 미국에서는 백만장자, 여기서 백만장자는요, 소득이 총 100만 달러가 이상 된 사람을 백만장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었고 이들의 대부분은 자수성가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2015년 발표 억만장자는 1826명인데 그해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 사람이 290명이라고 한다. 이 억만장자는 66%가 자수성가한 1세대 인물이다. 그들은 빈손으로 시작했고 자기 세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럼 이분들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었을까? 성공을 이루었을까?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벤필드는 사회, 경제적 성취 수준에 따라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젠장 7계층으로 나누어 각 계층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사회 경제적 성취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전망하는 기간을 길게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간 전망, 핵심 요소입니다. 이거 되게 충격적이고 얼핏은 알았는데 이 정도일지 몰랐어요. 자, 가장 낮은 이제 시간 전망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낮은 최하층의 시간 전망은 몇 시간이나 몇 분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서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들의 경우 다음 한 잔이나 다음 약만 생각한다. 맞잖아요. 그쵸? 가장 높은 계층인 최상층은 2세대나 3세대 부자들로 매우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의 시간 전망은 몇 년이나 몇십 년, 심지어는 다음 세대까지 앞서갔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 투자를 미래를 생각하는 데 투자했다. 이거 되게 충격적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발견이 있다. 멀리 내다보는 바로 그 행동이 당신의 전망을 선명하게 만들어 단기 의사결정의 질을 현저하게 개선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행동이 현재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미래에 더 큰 성공을 이루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단기적인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내일 뭐 하지? 오늘 뭐 하지? 나의 지금 이 기쁨을 위해서 난 뭐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미래 목표가 딱 있잖아요. 미래 목표가 좀 길어요.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몇십 년까지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다음 세대까지 바라봅니다. 이렇게 틀린데 몇 년만 바라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내가 백만장자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나는 지금 그 미래를 시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갖다가 항상 쪼개서 지금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난 부자가 될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뭐 하다가 갑자기 뭐가 이쁜 게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너무 비싼 물이에요. 근데 저걸 먹으면 내가 이뻐질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아. 나 부자 될 거니까 그냥 가서 저거 바로 살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겠다고 5년 후를 이렇게 선언한 분들은 지금 이거 안 먹어도 내가 부자가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이거는 좀 더 있다가 내가 사는 걸로 하겠어. 이렇게 미룬다는 겁니다. 즉 계획을 짜서 소비를 하고 계획을 짜서 무언가 항상 해나가는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죠. 아까 그 약쟁이들이라고 표현하는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들, 이분들은요 바로 앞에 걸 봐야 돼요. 뭔가 약물을 넣지 않으면 내가 막 몸이 떨리고 미치겠으니까 앞에 것만 봐요. 시간이 짧은 거예요. 이분들하고 대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게 우리 네트워커들 보면요, 특히나 나는 지금 이 회사에 들어가면 바로 줄을 설 수가 있으니까 내가 제일 앞에니까 바로 다이아몬드 크라운을 달겠지? 이러면서 딱 들어갑니다. 그쵸? 선순위 사업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남아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트워크 이론에서 보면요. 네트워크 회사가 생겨나서 1년까지 90%의 사람이 물갈이가 된다고 합니다. 10%의 사람이 남는데 그 10%의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그 회사가 성장할 때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론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요. 지금 저희 솔렉 사업, 전 솔렉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솔렉 사업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만 봐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소름 끼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분들은 다이아몬드 핀도 못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스텝이나 골드, 지금 현재 다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막 좋은 성취를 하는데 이분들은 남아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엔 성공한다고 저는 보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분들한테 여쭤보면요.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핀들, 그런 삶들이 있는데 하나씩 차곡차곡 오늘의 할 일들을 정해서 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당해요? 이 책도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한 분야에서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그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그 장기적인 목표에 맞는 오늘을 살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읽어드릴게요. 미래에 당신이 어디에 있고 싶은지 그 목표가 분명할수록 현재 올바른 결정을 더 쉽게 내릴 수 있다. 즉, 지금 당장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희생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현재 즉각적인 만족을 기꺼이 미루어 미래에 더 큰 보상을 이루어낸다 라고 합니다. 재밌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당연한 얘기가 아니네요. 오늘날 많은 백만장자와 갑부들은, 여러분들 미국에서 갑부들, 백만장자들은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평범한 중산층 소득자로, 평범한 중산층 소득자래요. 평범한 동네에 평범한 집에 살고 있대요. 그들 대부분이 선생님이나 트럭 운전사 또는 세일즈맨이래요. 재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돈을 벌기 시작할 때부터 수입의 10에서 15%를 저축해왔고, 그래서 지금 부유한 편안한 생활을 한다. 막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분들은 미래에 내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하나씩 저축해서 투자해서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시 재밌는 일이에요. 일확천금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갖고선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현재 유혹을 떨쳐내고 목표를 갖고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백만장자가 됐더라. 이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연습해라. 내일 더 나은 미래로 보장받으려면 오늘 기꺼이 그 대가를 치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그 당연한 얘기를 여기서 어떻게 풀어놨냐면은,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시간 전망의 눈높이가 다르다, 즉 길이가 다르다라는 말이 여기서 핵심 요소입니다. 즉 내가 성공하려면 먼 목표를 잡고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지금부터 하는 습관들을 갖다가 가지는데, 그 가지는 습관 자체가 희생이라는 거죠. 희생을 체화시키고 몸소 만들어야지 그 장기적인 목표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갖다가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식은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성공 공식, 아주 단순한 공식을 해야지만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근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양자 물리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다 떠나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성공하고 싶은 그 목표를 생각하고 항상 상상하고 그 기쁨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 품어내고, 그리고 그 기쁨, 그걸 갖다가 내 몸속으로 느끼면은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안 하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크라운에 도전을 한다. 크라운에 갔을 때 나는 어떠한 느낌일까?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언제까지 이걸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크라운이에요 라고 해서 박수 받고 싶고, 크라운 패치를 여기 달고 어디에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상상하고 매일매일 끌어당기면요, 저는 그 목표를 갖다가 매일매일 상상하기 때문에 오늘 하는 행동도 그 목표에 맞춰서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즉 제가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어, 집에 가서 빨리 TV 보면서 뭐 하고 싶어, 이런 내용들을 상상하지 않고요, 난 그것들은 조금 더 미뤄둘래 라고 할 수 있는 내 안에 강력한 힘이 생긴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의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는 해석할 때 성공학 책은 특히나 끌어당기는 법칙을 항상 같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책은 다음 시간에도 한 2번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아서요. 여러분들도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간을 오래 잡기보다는 조금 더 단기적인 한 6개월 정도 생각하셔서 내가 6개월 내로 내가 하는 네트워크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겠다라는 목표까지 정하시고요. 거기까지만 정하시고 다음 독서 편 때 이것들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부분들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예요. 여러분들 6개월입니다. 오늘부터 6개월 내에 나는 어떠한 핀을 달성하겠다.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숙제로 해오시면 다음 독서 때 그 숙제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 가장 단기적인 방법, 이 책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